네, 당잠사로 월요일 개장 준비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빅 이벤트, 굵직한 내용들이 집중된 슈퍼위크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정말 대망의 공매도 재개일이라서 걱정이 좀 큰데요. 한 주 동안의 우려들을 불확실성을 정점에 통과하는 주간으로 보낼 수 있을지 좀 단단하게 준비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일단 첫 번째 판으로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상호관세 슈퍼위크,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하게 될까요? 여기서 더 확대 국면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하는 더 큰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대차장고 급증 후보군들 정말 주의가 필요한 것일지, 오히려 몇몇 섹터에 대해서는 하락 시에 공매도 재개를 기회로 삼아서 사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군에 대한 내용들 리포트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 호재가 만발하는데도 불구하고 3월 한 달 동안 주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간 9% 가깝게 빠진 이 자리에서 나온 또 하나의 호재,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오늘장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쭉 정리해드리죠. 한 판으로 정리가 됩니다. 오늘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되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 1년 8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건데 모든 종목에 대한 전면 재개는 거의 5년 만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앞선다라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부분 모니터링을 거쳐서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오늘 그 불확실성 안에서의 종목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또 세 가지의 이슈가 있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서비스 PMI 지수 같이 발표가 되고요. 최근 중국의 부양책을 확인했던 그리고 양회에 대한 모멘텀을 확인했던 3월 한 달이었다면 이제 3월, 4월은 그 모멘텀은 다소 둔화되고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세를 확인하는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될 오늘 지표 확인 필요하겠고요. 또 여야의 국회 추경 논의가 있습니다. 원래 정부 쪽에서는요, 여야 합의 없이 진행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 최근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었죠. 이 산불 대응이라든지 내수 촉진을 위해서 일단은 필수적으로 10조 원의 추경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고요. 오늘 이와 관련된 여야의 합의를 받아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속도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날 수출 그리고 상호관세라는 이번 주에 가장 굵직한 내용이 있고 주 막판에는 고용보고서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 이제 1분기에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프리시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라서 더욱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지난주에 2,600선을 내줬는데 하단을 더 열어두자고 말합니다. 2,500선까지 하단 내줬고요. 삼성증권에서는요, 4월 초에 조정 깊게 받을 그 구간이 정점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차 매수 구간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정점 통과를 지나가게 될지. 일단 지난주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처참했고 좀 답답하셨죠. 코스피가요, 지난 금요일에 하락하게 되면서 주간으로 4주 만에 약세 전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한 달 내내 코스피 대비 안 좋았고요. 이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지수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금요일장에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 단위로는 많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대형주가 많이 부진했구나라는 부분을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도 많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관세 경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공매도 재개 경계 모두가 복합적이었고요. 특히 금요일에 PC 물가지표 나오기 전이라서 경계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안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커졌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악재를 좀 밟아가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간 생존 신고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관세 안전지대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표예요. 여기에서 종목 업데이트가 들어갔고요. 조선방산전력 이쪽은 금요일엔 반등을 줬는데 주간이나 월간으로는 지금 낙폭이 좀 크다라는 부분은 짚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쭉 정리해드렸는데 주간 단위로도 약세인 부분은 짚고 가면 진성TC, 두산마켓, 농심 삼양식품, 휠라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지난 3월 셋째 주까지 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주 동안에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두산마켓과 진성TC도 조선방산 전력처럼 금요일엔 반등을 줬는데 주간엔 하락이었다라는 점 짚고 가고요. 나머지는 다 주간으로 살아남은 종목들입니다. 주간 단위로 주봉 상승을 기록했다는 건 지수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관세 안전지대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 내수주 안에서도 명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살아남았다. 마지막으로 엔터게임 콘텐츠 같은 중국 모멘텀이 있었던 쪽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이들이 안전지대가 될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일부 반등을 줬던 단기 낙폭과대주인 조선방산전력, 기계 쪽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이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디데이입니다. 대차잔고 급증 종목, 이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저희가 증권사 보고서를 좀 찾아왔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 첫 번째 리포트 확인하겠습니다. 한 달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3월 한 달 동안에요. 과거 대비 너무 빠른 속도로 대차잔고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현대차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상위 종목이었나 봤더니 IT가전, 하드웨어, 조선상사, 자본재 순이었습니다. 대차잔고, 그러니까 빌려서 샀는데 여기에서 다 이 대차를 갚지 않은 종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 수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하방으로 베팅할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즉슨 공매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앞으로 낮다는 의미일 텐데 대차잔고 비중 높은 종목들 그래서 유의합시다라고 쭉 상위 리스트를 뽑았더라고요. 에코프로비엠 14%. 굉장히 높습니다. LNF 11%,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종목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때보다 2009년 제외하고는 대차잔고가 공매도 재개 앞두고 계속 올랐었어요. 그런데 2025년 이번엔 유독 빠른 속도에 주목하면서 이들 종목들 주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요. 지수의 영향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지금 앞서 보셨던 대차잔고 상위 종목이죠. LNF, 한미반도체, LS일렉트릭, SKC 이들 종목 3월에 그 우려 다 반영하고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간 하락률입니다. 아찔합니다. LNF가 18% 월간 하락을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방산조선, 전력 여기는 공매도 시작 시에는 실적이 탄탄할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재개되는 공매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쪽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3월은 연기금이라 기타 법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한 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연기금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익 모멘텀이 약한 쪽은 주의하자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선반영된 쪽 말고 화학, 철강 주의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포인트로 넘어가서 앞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내용, 상호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섹터 그리고 종목 좁혀서 Q&A를 진행해 볼 텐데요. 마지막은 그냥 단일 재료로 가져왔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계속해서 좀 호재와 함께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맨 윗줄이고요. 지금 키트루다 SC 피아 주사 제형을 유럽 폐암학회에서 초록을 공개했는데 정맥 주사 대비 비열등하다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정맥 주사만큼이나 효과를 가져간다? 그러면 힘들게 정맥 주사 안 해도 되고 피아 주사로 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가장 서프라이즈 상단이었습니다. 여기에 부합했고요. 의료진 활동 시간은 46%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키트루다 SC 10월 시판 목표, 아까 이제 제품 나온다는 얘기죠. 머크에서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하나 더 개별적으로 나온 단독 보도입니다. 월 1회 비만 치료제 주사 이 장기 제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GLP-1 관련해서 이 물질을 내년부터 전 임상으로 시작한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SC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다음 장기 제형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위고비 삭센다는 주 1회라서 월 1회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지난 세 줄까지 나왔던 내용은 사실 금요일에 반영이 됐거든요. 4%까지 장중 올랐다가
종가가 너무 아쉽습니다.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5만 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 월간으로도 9% 가깝게 약세인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호재도 있었고 키트루다 SC 이번에 나온 내용도 정맥주사만큼이나 좋았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약한 이유. 오늘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에 따르면 아마도 공매도 재개 우려에 대한 수급적인 이유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 불가의 주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펀더멘털과 좋은 내용은 변함이 없죠. 판매 마일스톤 6에서 7% 가정했을 때 지금 기존 계약과 함께 수령되는 마일스톤 감안해보면 2027년 첫 수령 1조 5,700억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3만 원 목표가 유지, 업종 내 탑픽 유지, 상승 여력 10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자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1% 빠졌었고요. 오늘 50분 되면서 예상 체결가 들어오는데 좀 겁이 나네요. 두 분과 차분하게 대응 살펴보겠습니다. 차영주 IS셋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셋 본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수 보기가 두려웠거든요. 지금 지수는요 2% 약세 출발 예상되면서 2,500선 테스트 구간이고요. 코스닥 지난주 700선 내줬죠. 지금 672포인트 선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종목 잠깐 보고 갈게요. 좀 걱정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효과 구간에는요 1분 단위로 호수가 집계돼서 계속 분 단위로 좀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96%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주 거의 관세 때문에 상승폭 다 반납했던 현대차도 1.7% 추가 약세. 현대차는 강보합권 출발하네요. 코스닥 거의 다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차 소장님. 저희 시장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공매도 오늘 재개돼입니다. 상호관세 슈퍼위크까지 있습니다. 지금 다들 걱정하네요. 나스닥 선물 급락 중입니다. 채팅창에 또 저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차 소장님, 오늘 불확실성 정점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일단 오늘은 몸을 사려야 되는 출발점이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 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발 속보들이 좀 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20% 추가 관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얘기가 지금 이제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4월 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 그것이 이제 바닥이 되겠죠. 최악의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선관세 후 협상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가 나오는 그 국면까지 어디까지 갈지가 현재로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발표 이후에는 협상을 통해서 일부 좀 그 차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굉장히 이제 대체 잔고가 많은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들 여러분들이 표명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차 잔액이 많은 곳, 대차 수량이 많은 것들, 그다음에 시총 대비 대차 잔고가 많은 것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보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수급 개선이 아니야?라고 좀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섣불리 행동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김태성 본부장하고 밖에서 이 얘기를 좀 나누다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떤 방향성이 나타날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분 내에 어느 정도 방향성들이 나타나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다?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롱숏 펀드가 들어오고 오히려 대체 잔고가 많았었던 쪽들에 대해서 쇼키즈가 들어올 가능성도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공매도가 나올 거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또 세력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급 공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숏 커버링, 숏 스퀴즈, 이 수급의 움직임까지 되돌림을 좀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대차장고 급증한 종목들 상위에 랭크된 2차 전지가 걱정인데요. 오늘도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3.5%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4%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저도 사실은 지금 뭔가 예측을 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 중에 뭐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볼 요소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셀 3사 중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좋은 뉴스들을 좀 내포하고는 있어요. SK온이 북미 시장에서 퀀텀 점프를 또 기대한다라는 뉴스도 하나 있었고, LG엔솔과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1분기 혹은 다가오는 상반기에는 괜찮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유중 때문에 좀 골치 아팠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 기업들과의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터리 셀 3사만큼은 지금의 하락을 이용해서 한번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우선순위는 LG엔솔과 LG화학 먼저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2등주, 3등주 이제 후발주자로 좀 분류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셀 3사가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그 순간 저는 담아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떨어질 때, 하락할 때 지금 담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2차 전지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을 보시되 대장주들이 양봉이 전환이 되는 그 순간에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요? 알겠습니다. 한라 IMS 정도만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대장주들이, 특히 선사들이 오늘 양봉 전환되는 그 시점이 오늘 중요하다. 조선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때요? 호재가 나와도 35만 원을 깨지도 완벽하게 지지하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차장님? 확실한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이 나쁘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예.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알테오젠이 개선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에 기대고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테오젠이 폭발할 수 있는 점수가 100점이라면 지금 20점, 30점 점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100점이 쌓일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은 당연히 우리가 알테오젠의 지금 현재 높은 주가 수준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새롭게 주가를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지 않겠는가. 저는 좀 중립적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하락 예상되거든요.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디데이에 어떻게 좀 방어 역할을 해줄 종목을 찾아야겠는가, 두 분의 유망주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선방했던 미용이나 뭐 이쪽도 선방하는 움직임 없이 거의 전멸이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대차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현대차는 이제 소장님인 거고요. 제가 헷갈렸네요. 네. 에어레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타사 에어레인을 좀 포집으로 주신 건가요? 에어레인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낼 때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게임, 엔터, 컨텐츠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었고,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계속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했던 흐름들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에어레인 같은 중소형 기업들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내 유일한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국내 유일가 같은 단어 굉장히 지금 좋아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뭐 유니드와 같은 중대형 기업들도 있지만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또 승부를 보실 수 있는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 13,000원을 한번 좀 잡고 대응하자. 혹은 만약 오늘 시초가 갭으로 좀 밀리게 된다면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2,000원을 잡아드리는데, 시초 갭이 좀 크게 나온다면 시초가 기준으로 10%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어레인이었고요. 차 소장님, 아까 제가 미리 공개했죠. 현대차. 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좀 빠지는데 도대체 네. 대형적으로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 올라갔을 때는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 현재 하락할 때는 관세 부과가 25% 됐잖아.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 하잖아.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차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선관세 후협상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산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 있어서 관세가 빠졌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 두 종목을 뽑죠. 현대차랑 삼성전자를 뽑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를 본다.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